2025년 12월 4일 30년간 흔들림 없던 한국 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SKT, KT, LG U+,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앞에서 처음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인터넷, 그것이 바꿀 우리의 미래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달 통신비 얼마 내고 계십니까? 한국의 평균 통신비는 월 56,000원, 10년 전보다 20% 올랐습니다. 일본은 무제한 요금이 3만 원인데 우리는 7만 5천 원입니다. 30년간 통신 3사가 시장의 95%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매장에 가도 어디나 비슷한 요금. 저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셔도 비슷하실 거예요. 이것이 독점의 일상이었습니다. 욕하면서도 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025년 12월 4일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6,000개의 위성, 기지국 없이 우주와 직접 연결되는 통신입니다. 통신 3사는 땅에 수만 개의 가게를 차린 프랜차이즈입니다. 스타링크는 하늘에서 전 세계를 내려다보는 드론 배송 네트워크죠. 도심에서는 통신 3사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5G의 속도와 안정성은 위성이 당분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그들이 약한 곳을 공략합니다. 산골, 섬, 오지, 그리고 해외. 바로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통신 3사에게 해외 로밍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연간 8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죠. 현지 통신사 기지국을 빌리고 거기에 마진을 크게 붙여서 우리에게 청구하는 구조. 마진율이 70에서 80%에 달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는 해외에서 추가 요금이 0원입니다. 공항 도착하자마자 자동 연결, 데이터 무제한, 해외 출장 많은 직장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로밍비 100만 원이 0원이 되니까요.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막이었습니다. 진짜 위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투셀 DC입니다. 별도 장비 없이 일반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통신하는 기술. 미국과 일본은 이미 상용화했습니다. 2024년 10월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습니다. 지상 기지국이 모두 파괴됐죠. 하지만 DC를 켠 T-모바일 사용자 27만 명은 위성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국은 무너져도 하늘은 남습니다. 이것이 DC의 힘입니다. 통신 3사가 30년간 수십조 원을 들여 쌓은 기지국 40만 개. 이것이 그들의 해자였습니다. 하지만 DC는 하늘에서 날아옵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도 공중에서 오는 적은 막을 수 없습니다. 통신 3사는 이미 항복했습니다. SKT와 KT가 스타링크의 재판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지만 실상은 굴복입니다. 과거 통신 3사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망 쓰려면 돈 내. 모든 기업이 고개를 숙였죠. 지금은 우리 위성 쓰려면 재판매 계약해. 수수료는 매출의 30%, 통신 3사의 마진율은 70%에서 30%로 추락했습니다. 땅을 가진 지주가 하늘을 빌리는 소장농이 되는 순간입니다. 30년 독점의 왕좌에 앉아있던 그들이 이제 중간 유통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늘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미국 스타링크 현재 6,000개, 목표 4만 2천 개. 중국 거왕과 첸팡 현재 172개, 목표 2만 8천 개. 하늘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전쟁.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전화를 걸면 미국 위성을 거칩니다. 기술적으로 미국이 내 통화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위성도 마찬가지죠. 물론 양쪽 모두 안 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볼 수 없다와 안 본다는 다릅니다. 한국의 자체 저궤도 위성은 0개입니다. 2030년까지 1개 발사가 목표입니다. 미국 위성 쓰면 중국이 불편하고 중국 위성 쓰면 미국이 불편합니다. 둘 다 쓰면 양쪽 눈치를 봐야 하고 안 쓰면 기술에서 낙오됩니다.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단기적으로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도심은 5G,
오지는 스타링크, 해외는 스타링크. 경쟁이 시작되면 요금도 내려갈 겁니다. 로밍 비용이 줄어들고 산골이나 섬에서도 빠른 인터넷이 가능해집니다. 캠핑이나 여행 중에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잡합니다. 통신 3사의 독점도 문제였지만 외국 기업에 통신망을 맡기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30년 독점이 글로벌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30년 독점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올 시대가 더 나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30년 독점 체제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외국 기업 의존으로 대체되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둘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경쟁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권도 중요합니다. 셋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되 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를 환영하되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링크 시대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